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드렁크 무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 진행을 맡은 더피입니다. 뜨겁고 지치는 여름, 여러분들은 늘어지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름이 싫은 저는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게 어렵기만 한 요즘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외출이 하고 싶어지는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개봉 소식입니다. 워낙 거장 감독인 만큼 오펜하이머의 개봉은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펜하이머를 보기 전 플롯의 마술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파헤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놀란 감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이번 방송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다님, 백호님, 주르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펜하이머 IMAX 관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에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염으로 골골대고 있는 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주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패널분들도 소개하였으니 이제 감독 토파보기 크리스토퍼 놀란 1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놀란 감독은 전 세계적으로 거장인 감독 중 한 명이고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만큼 반대편에 있는 안티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패널분들은 놀란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더피님은 혹시 놀란 감독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팬은 아니어서 영화를 막 엄청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도 다 보진 못했는데 근데 보면서 영화를 막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았을 때 봤던 것들 이후로 이번에 좀 보면서 와 진짜 이 사람 영화를 잘 만드는구나, 천재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 이 사람 물건이다. 저도 놀란 감독을 사실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놀란 감독 영화는 극장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다크나이트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인셉션, 뭐 인터스텔라 이런 것까지 저는 학교 수업 째고도 이제 인터스텔라 극장으로 그 보러 가고 정도로? 네, 그랬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중학교 때. 사실 진짜 최애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걷는 행보도 되게 아쉬운 작품 거의 없이 다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되는 작품들만 이렇게 그쵸. 찍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실력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감독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진짜 대단한 게 작품을 진짜 꾸준하게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필모를 살펴보면 되게 2-3년에 한 번씩 찍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영화도 스케일 자체도 되게 큰데 그걸 이렇게 꾸준히 만들어내는 그런 의지도 대단하고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또 놀란 감독이 항상 신작이 기다려지는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는 게 정말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할까 약간 이런 기대심을 항상 갖게 하는 그런 감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백호님은 최애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최애 감독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요? 절대. 그 뚜렷한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분명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도 대신에 항상 작품을 만들 때마다 평균 이상은 되는 작품을 그쵸. 선보이는 것 같아서 개봉하면 항상 찾게 되는 감독이고 그리고 그 할리우드에서 확실히 영향력이 있는 감독인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감독 중 한 명인 만큼 놀란 감독이 거장인 이유는 한 가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놀란 감독의 영화를 파헤치기 전에 거장의 영화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호님 혹시 놀란 감독이 영화 세계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놀란은 7살 때 영화를 찍기 시작해서 1989년에 8mm 초현실주의 단편 영화 타란텔라가 PBS 영상조합에서 상영되고 대학에서도 16mm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에 대한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단편 영화 도둑질이 캠브리지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1998년 미행으로 이제 장편 데뷔를 하였는데 이 영화는 토론토 영화제, 로테르담 영화제, 슬램댄스 영화제 등의 국제 영화제에서 큰 호평을 받았죠. 영화가 6,000달러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적은 예산으로 만든 첫 영화에서부터 뭔가 연출에 분명히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다들 미행 보셨나요? 못 봤어요. 이게 어디서 봐야 할지 맞아요. 맞아요. 저도 못 보긴 했는데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사실 그 녹음 하루 전인 어제 봤거든요. 오. 그 이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분이 오. 올리신 게 있는데 좋은 분이시네요. 네. 옛날 영화니까. 네. 저 봤는데 메멘토랑 상당히 결이 비슷해요. 맞아요. 그 편집 방식이랑 그런 게 그 메멘토는 흑백인 부분이 있고 컬러인 부분이 이렇게 그쵸. 교차되면서 그쵸.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다 흑백이거든요. 그냥 그 점만 다르고 과거랑 현재랑
이렇게 교차 편집하면서 결국에는 한 가지 결말로 치닫게 되는 그런 형식이 아예 똑같아요. 오. 그래서 메멘토 생각이 되게 보면서 많이 났고 반전도 메멘토랑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약간 메멘토를 만들기 전에 전초전 같은 네, 초석 느낌이. 작업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안 보셨다고 하니까 그 되게 보기 편하거든요. 1시간짜리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가서 유튜브에서 봐야겠네요. 네, 꼭 유튜브에서 보십시오. 네. 미행 다음 작품은 여전히 명작으로 뽑히고 있는 메멘토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고 저도 많이 좋아해서 이거는 2부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기로 하고 그 다음 작품인 인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에다님이 인썸니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메멘토 이후 본격적으로 영화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놀란 감독은 알파치노, 로빈 윌리엄스 등 거물급 스타를 주연으로 둔 스릴러 영화 인썸니아를 연출하게 되는데요. 인썸니아는 백야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극으로 원작 불면증이란 영화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백야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극이라고 하니까 이게 소재만으로도 충분히 이목이 끌릴 것 같아요. 혹시 맞아요. 패널분들은 인썸니아를 보셨나요? 이 영화도 전 사실 아직 볼 기회가 이것도 어디서 봐야 할지 그 그쵸. 경로가 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인썸니아는 없더라고요. 없나요? 그래서 저도 못 봤습니다. 어제 있으면 보려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아쉽게도 근데 이게 또 신기하게도 보니까 이런 알파치노, 로빈 윌리엄스 같은 진짜 거물급. 네, 네. 그런 대단한 배우들이 이게 세 번째 장편 영화잖아요, 룰라에. 근데도 이렇게 그런 대스타들이 나온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궁금해지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만큼 시나리오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르님도 안 보신 건가요? 네, 저는 보진 않았고. 네. 근데 이제 평가 같은 거는 이제 있잖아요. 네, 후기 그쵸. 같은 거. 근데 후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기 작품을 좀 안 본 게 많은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기장만 안 보신 거 맞나요? 네. 네. 앞으로 거의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알아가면 되니까. 저도 사실 인썸니아를 안 봤는데요. 이게 패널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볼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이걸 볼 수 있는 경로를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연락 같고 주세요. 네, 좌표 찍어주시면 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꼭 OTT에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VOD 없는지 모르겠어. 메멘토도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은근 논란 영화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넷플릭스에는 얼마 없었어요. 넷플릭스 그래요? 일 똑바로 안 하네. 놀란 감독 관계자나 넷플릭스 관계자가 듣고 계시면 인썸니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면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하면 다크나이트 시리즈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크나이트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배트맨 비긴즈하고 그 다음 이야기 다크나이트 이런 영화들이 히어로 영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혹시 패널분들은 다크나이트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시리즈를 가장 재밌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말을 하자면 최근에 이동진 평론가가 다크나이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다크나이트를 뛰어넘는 히어로 영화는 웬만하면 안 나올 거다. 근데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거든요. 그냥 저는 다크나이트를 히어로 영화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맞아요. 탈 히어로 영화고 그거는 그냥 굉장히 잘 만든 누아르 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많이 사랑받는 건 다크나이트지만 저는 비긴즈하고 라이즈도 정말 수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크나이트급의 비빌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지만 정말 잘 만든 트릴로지예요. 그리고 비긴즈랑 라이즈가 없으면은 이 트릴로지는 성사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애정하는 시리즈고 진짜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저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다크나이트를 놀란 감독 최고작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에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시리즈의 세 작품 중에 다크나이트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네. 일단은 영화가 되게 그냥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는 동시에 볼거리도 많은데다가 거기다 생각할 거리까지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게 되게 좋았고 거기에 막 철학적인 메시지까지 이렇게 점점 스며들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출연하는 그 조커 히스 레저. 히스 레저 Yes. 정말 대단한 연기를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히어로 영화에서 연기한 배우를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주는데 특히 이 영화가 나올 때는 네. 근데 이 영화를 히스 레저는 무려 아카데미에서 나무조연상까지 수상을 했고 타계한 게 너무 안타깝죠, 사실. 그쵸. 그죠.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맞아요. 배우였는데 네. 뭐 주루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시리즈가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다크나이트는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그 시리즈 중에 제일 유명하고 아무래도 막 히스레저의 조커다 막 이런 게 항상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나중에 봤었었는데 저도 백호님이 말한 것처럼 히어로 영화라기보다는 되게 잘 만든 그쵸. 누아르 영화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히어로물을 싫어해서 아, 네. 싫어하시나요? 아유 싫어해요. 확실하시네요. 너무 허문맹랑해서 어. 그래서 싫어하거든요. 그게 매력인데. 네, 존중합니다. 근데 그러면 다크나이트 음. 시리즈에 관심이 없으셨던 이유도 히어로 영화여가지고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네, 약간 왠지 막 배트맨, 뭐 슈퍼맨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맨자 게 들어간 걸 별로. 그죠? 약간 좀 너무 히어로 어. 무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요건 재밌더라고요. 그럼 부기맨 이런 거. 그럼 막 패밀리맨, 부기맨 뭐 이런 거.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진짜 근데 네. 액션 스케일이나 스타일 같은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액션에 대해서 할 말을 하자면은 저는 사실 정말 좋아하는 감독 중 하나인데 액션은 정말 못 찍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액션에 왜요?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논란 감독이죠. 네, 그 놀란 감독이 스케일 큰 막 트럭 전복하고 뭐 그런 액션은 잘 찍는데 이제 맨몸 격투 그런 액션 있잖아요. 정말 못 찍어요. 특히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그 면이 네. 여실히 보여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VOD로 이렇게 초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만듦새가 이상하진 않은데 영화 후반부에 군중이 떼거지로 이제 네. 전투를 벌이는 장면인데 맨몸 액션이에요. 근데 이제 배트맨이랑 톰 하디가 맡은 배역이 둘이 싸우는데 뒤에 있는 엑스트라들이 막 호적호적 되는 모습이 그러니까 맞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쓰러지고 그 진짜 좀 그게 눈으로 다 보이는 보여요. 다 한번 보여요. 보세요, 진짜. 별론데요? 그래서 액션은 좀 아쉬운 것 같긴 한데 더피님은 다크나이트 보셨어요? 저도 보긴 봤는데 네.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근데 그냥 다크나이트 편에서 조커 나오는 그 편이 진짜 아직도 눈에 선한 장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그 조커가 와이소 시리어스 하는 아, 거나 명장면이지. 명대사죠. 명장면. 명대사. 맞아. 아니면 막 조커가 말하는 대사나 첫 등장신도 오. 진짜로 맞아. 맞아.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기억나는 거 보면은 아마 네. 저도 다크나이트 편을 가장 재밌게 보지 않았나. 빠른 시일 내에 정주행해가지고 다시 재정립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더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나이트는 배트맨 영화지만 배트맨보다 빌런 조커가 많이 기억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데 조커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을 하고 주목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조커에게 뭔가 이 캐릭터 좋다 이거라기보다는 네. 정말 인상이 깊었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일단 연기를 히스레저가 너무 잘해줬고 너무 잘했지. 그렇죠. 진짜. 이게 너무 잘했고 그리고 논란이 빌런을 연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본질적으로는 히어로 무비라는 성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빌런이 매력적으로 등장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얘는 진짜 좀 이기기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얘 좀 센데? 네, 들게 되니까 이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조커는 막 힘으로 무력으로 맞아요. 이제 상대를 하기보다는 되게 머리를 영리하게 맞아요. 쓰면서 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은. 그게 진짜 매력적인 게 조커가 막 투페이스한테 하비덴트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계획 같은 거 없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계획하고 맞아요. 엄청 치밀하게 하고 맞아. 있는 거야. 그래서 더 교활함? 그런 게 돋보이는 빌런이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맞아요. 사실 저는 물론 연기도 연기지만 뭐랄까 그 히스레저 조커 말고도 호아킨 피닉스 조커가 나왔을 때도 그쵸.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사회에 불만 품은 사람들이 좀 많아진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커는 그 불만을 다 표출하고 그걸 범죄로 다 풀어버리는 캐릭터니까 약간의 대리만족. 네, 약간 같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히스레저 조커 그 당시에 미국에서 모방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죠. 총기 난사 사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사회가 이상적이진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갑자기 뭐 디스토피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배트맨이 필요한 세상이군요. 네. 그리고 저는 한스 짐머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놀란 감독이 한스 짐머랑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옛날부터. 했죠. 그쵸. 네. 근데 한스 짐머의 OST가 없었다면은
그 조커가 이렇게까지 비춰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한스 짐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음악 감독이 한스 짐머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번에 내한 하셨을 때 저는 실제로 보러 갔어요. 진짜요? 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맞아요. 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몰입감이랑 맞아요. 긴장감이 진짜 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스 짐머가 진짜 한몫했다고 생각하고 이 캐릭터성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교활함으로 승부하는 캐릭터성도 좋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히스레저가 연기를 했다는 게 네. 다른 배우였으면 이렇게까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게 많이 느껴졌고 네. 히스레저의 연기력이 진짜 돋보였던 캐릭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다음 영화는 다크나이트 시리즈만큼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놀란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든다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한 영화 프레스티지입니다. 백호님, 프레스티지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프레스티지는 루퍼트 엔지어와 알프레드 보든이라는 절친했던 두 마술사가 비극적인 사건으로 멀어지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망치기 위해 선 넘는 복수 릴레이를 하는 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그 혹시 영화 다들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좀 네. 오래전에 봐가지고 약간 아. 가물가물하긴 한데 네. 굉장히 그래도 재밌게 봤던 기억은 나요. 되게 주르님은 보셨어요? 저 안 봤어요. 저도 안 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줄거리 같은 건 찾아봤거든요. 네, 좀 소재가 뭐 마술사가 나오고 맞아요. 근데 시대극인 것 같더라고요. 좀 옛날 배경이에요. 네. 그쵸. 그 약간 놀란 감독의 작품이랑 결이 살짝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생각해보니까 에다님 그런 보셨잖아요. 것 같아요. 네. 뭔가 논란이 평소에 하던 그런 소재는 약간 좀 달랐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야기 자체의 밀집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논란 느낌이 여전히 있는 반전도 있고 어. 놀란 감독 영화들 중에 반전이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프레스티지 저는 사실 진짜 잘 만든 웰메이드 반전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특히 엔딩에서 그 반전이 딱 나오는데 전 거기서 머리가 진짜 띵해졌거든요. 음. 그 반전이 좀 비현실적인데 그래요? 그런 설정을 차용했다는 게 좀 신선했고 좀 더 좋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꼭 보세요.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걸 OCN에서 본 것 같아요. 음. OCN에서 봤는데 광고가 엄청 길었는데도 너무 재밌어서 그냥 끝까지 음. 앉아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정말 흡입력 있는 작품이고 배우들도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크리스찬 맞아요. 베일에다가 휴잭맨 스칼렛 그리고 요한슨도 나오고. 스칼렛 요한슨도 나오고 그 데이빗 보이가 이제 전기 과학자였던 니콜라스 테슬라로 나오는데 네네. 좀 설정 자체가 신선하더라고요. 그 두 마술사와 그 실존 인물이었던 테슬라의 관계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되게 신선했던 영화예요. 그냥 다 신선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실존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에 집어넣음으로써 더 몰입감과 리얼함을 살린 것 같네요. 네. 혹시 백호님은 보시면서 네. 좋았던 부분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신가요? 그 스포라서 최대한 간단히 말씀을 네. 해드리자면은 프레스티지라는 게 마술 용어예요. 네.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상자 속에 이렇게 사라지는데 갑자기 저 멀리 계단에서 막 등장하고 1초 만에 그걸 프레스티지 마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스티지 마술의 비법이 영화 속에서 공개가 되는데 사실 복제 인간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아닌가요? 왜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았던 장면이 이걸 말을 안 하고는 설명을 못하는 장면이라서 알고 보셔도 진짜 충분히 재밌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휴잭맨이 복제인간 실험에 성공해요. 그래서 방금 태어난 복제인간 휴잭맨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눈 마주치고 당황하다가 총 꺼내서 서로 죽이려고 하거든요. 바로 태어난 사람은 잠깐만 그러지 마봐 이러는데 결국 쏴서 죽여요. 뭐야? 왜 복제인간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될지 모르고 실험에 성공해가지고 당황해서 일단 또 다른 애가 지금 실존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쵸. 복제인간 실험을 성공하긴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내 자리 뺏을 수도 있으니까 죽여야겠다. 일단 죽여야겠다. 네, 일단 죽여야겠다 하고 죽인 거죠. 음.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에다님은 어떤 장면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전 사실 좀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소데스까. 소데스네. 네. 반전 그런 것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윤리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잘 건들고 맞아요. 또 인물을 극한에까지 좀 치닫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몰입감 있었다. 이런 기억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가 넷플릭스에 있지 않나요? 있었다 없었다 해요. 진짜 네, 그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려가고 다시 아. 계약하면 올라오고 이런 식이라서 계약을 하면 만약에 계약하고 있으면 프레스티지 제가 넷플릭스 카톡 드릴게요. 보는 걸로 하고 다음 다룰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전에 다뤘던 영화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덩케르크인데
주르님 혹시 덩케르크 어떤 영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영화 덩케르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40만여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을 구출하는 작전을 그린 실화 바탕의 영화입니다. 네, 덩케르크는 대사가 없는 영화로도 유명한데요. 말보다는 음향이나 편집 다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덩케르크 에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처음 본 게 정말 다행이고 행운이었다. 부럽다. 아, 맞아. 진짜 부럽다. 맞아. 이런 음. 극장에서 안 보셨나요? 네. 다들? 네. 아, 이거는 극장에서 보는 거랑 집에서 보는 거랑 천지 차이인 영화거든요. 정말 이제 비주얼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음향이 정말 맞아, 중요한 맞아, 영화여가지고 이제 약간 사운드 트랙도 초침 소리 같은 느낌으로 음. 사운드 트랙을 또 한스 짐머가 만들었고 네. 그리고 전쟁 씬이 막 시끄러운 건 아니에요. 네. 막 엄청 폭발적이고 그런 건 아,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도 치열한 전투라기보다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 순간들 개인의 순간들을 그려지는 거여서 인물의 감정선이 네. 조금 더 오히려 좀 그런 여백들이 더 몰입하게 하고 더 현장감 있게 하고 그래서 진짜 이 영화를 보는 동안은 잠시 덩케르크에 같이 있었다 이런 오. 느낌을 오. 받았던. 백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극장에서 봤거든요. 덩케르크를. 오.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기대 이하였어요. 진짜요? 덩케르크를 진짜 명작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놀란 감독의 이전작들에 비해서 좀 심심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네. 효과는 미미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 전쟁 영화의 어떤 감동과 스펙타클을 기대하고 갔었거든요. 아, 놀란 그러면- 감독이 이런 걸 어떻게 풀어냈을까 다 이걸 기대하고 갔는데 사실 이게 일주일 하루 1시간 네, 맞아요. 네. 네, 이걸 세 분기로 나눠져서 벌어지는 일들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는 네네. 영화잖아요. 저는 좀 심심하더라고요. 아까 에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막 그렇게 큰 전쟁 씬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처한 긴박했던 상황 그런 거를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결국엔 한 가지 결말로 치닫는 그런 영화인데 저는 좀 스펙타클을 원했나 봐요. 아, 예.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신박했고 아. 그래서 이제 음. 전쟁의 스펙타클보다는 이런 전쟁 속의 개인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한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저는 좋긴 좋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말할 게 있는데 한스 짐머가 그 음악을 맡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음악이 한스 짐머가 이전에 맡았던 음악들하고 결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아, 좀 다르죠. 네, 이전에 한스 짐머가 만들었던 음악들은 되게 좀 가슴이 웅장해지고 웅장. 네, 사람의 그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네. OST를 만들었었는데 그쵸. 이번에는 막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초침 소리 네, 초침 이번에는 네. 네. 그냥 되게 단조로운 그 선율들로 이루어지는 아. 음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 예전에 그 한스 짐머와 논란의 그 콜라보레이션 그런 느낌을 기대했었는데 또 그런 케미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없어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저는 이거를 어제 보고 왔는데 오, 따끈따끈한 네, 후기. 따끈따끈 후기. 네, 어제 보고 왔는데 전 네.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오. 맞아요. 집에서 이어폰 끼고 봤는데 아, 이어폰 무조건 끼고 네, 봐야죠. 이어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음. 이거 제가 보니까 내일 8월 12일 날 영화관에서 상영하더라고요. 오. 서울 영화관에서. 어디서요? KU 시네마. 아, 거기서? 진짜요? 네. 건데. 집에서 봤는데도 이렇게 재밌었는데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에서 보면 진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영화관에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집에서 한 번 더 봤는데 졸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예요? 네, 극장에서 꼭 봐야 돼요. 이거는. 아, 이건 진짜 극장용 아니, 영화 중에 하나. 주루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덩케르크? 저는 이거를 진짜 아쉬운 게 그 네.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보여줬어요. 근데 좋은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남는 시간에 봤었는데 네. 재밌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놀란 감독이 플롯의 마술사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야기 구조를 잘 건드리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덩케르크가 가장 잘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각자 다른 시간대에 다른 공간에 다른 인물들이 이제 합쳐진 그 순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재밌게 플롯을 구성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최애 작품 중에 하나예요. 오. 그 미행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덩케르크 전쟁 영화인데 전쟁에 대한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 따라서 조금 더 선호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부에서 새로운 작품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다룬 미행, 인썸니아, 다크나이트 시리즈, 프레스티지, 덩케르크 영화들 중에 오늘 집 가서 영화 하나 볼 수 있으면 어떤 걸 보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다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영화들 중에 이제 미행이랑 인썸니아를 안 봤는데 네. 미행이 유튜브에 있다고 하니 오늘 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논란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저는 그 인썸니아라고 말하려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인썸니아 볼 경로가 없어가지고 아, 보고 싶은 영화를 말하자면은 저는 새로운 걸 보고 싶어서 인썸니아. 네. 저는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누워서 3편을 그냥 쭉 보고 싶어요. 오, 좋은데요. 오. 아 보지 마세요. 왜요? 다크나이트 시리즈 집에서 보지 말고 무조건 재개봉하거든요. 아 진짜. 용산 아이맥스에서 작년에도 했었어요. 크리스토프 놀란 기획전 해가지고. 오, 맞아요. 네, 어, 그때 보세요, 제발. 저 다크나이트 영화관에서 못 본 게 천추의 한인데. 오. 그만큼 재개봉을 자주 하거든요. 못 참는데. 네. 그러면 2번 보면 되죠. 네, 두 번 보세요, 그러면. 영화관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아, 좋습니다. 저도 그럼 좋은 자세. 네. 집 가서 유튜브로 미행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원래 네. 녹음 준비하면서는 덩케르크 보려고 했거든요. 네. 내일 또 건대 시네마테크에서 보려 했는데 근데 아까 프레스티지 네. 얘기 들어보니까 좀 재밌어 보여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소재가 좀 네. 독특한 것 같아서 이거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놀란 감독의 데뷔작부터 비교적 최근 개봉한 덩케르크까지 살펴보면서 그의 필모그래피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패널분들이 직접 뽑은 놀란의 영화 4편과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한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덩케르크의 삽입곡 베리에이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감독 토파보기 크리스토퍼 놀란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 먼저 다룰 작품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인데 바로 메멘토입니다. 사실 놀란 감독하면 메멘토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화계에서 주목을 크게 받기 시작한 것도 메멘토 이유인 것 같고요. 거장의 장대한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는 2부에서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르님이 메멘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메멘토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레너드가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고자 중요한 단서를 몸에 새기고 범인을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먼저 메멘토를 재밌게 보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영화 전개되는 방식이 흑백하고 컬러로 나눠서 영화가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에다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영화를 20살쯤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 이해가 되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영화가 되게 낯설기도 그쵸, 했고 그쵸. 저한테. 그래서 다시 봐야겠다. 그래야 이해가 되겠다 해서 다시 봐야지 하다가 아직까지도 다시 못 봤거든요. 이젠 진짜 정말 보셔야겠네요. 아 이제 봐야겠네요. 네. 올해 안에 보겠습니다. 주루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이제 EBS 명작 극장에서 봤는데요. 아세요? EBS 채널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EBS에서. 토요 영화? 네, 토요일 토요일마다. 옛날 MBC 아니에요. 아니, 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요? EBS에. 엄청 옛날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정도예요? 엄마가 많이 봤대요. 토요일. 이렇게 또 나이를 네. 하여튼 뭐 네. 거기서 봤는데요. 그런 난해한 구조인 걸 알고 보긴 했는데도 이게 무슨 소릴까? 약간 이 생각은 들었고요. 근데 뭐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 해석 그런 걸 봤거든요. 네. 그거 보고 나서 아 이런 거구나 생각은 했고 근데 이게 뭐 좋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 구조가 좋다 이건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근데 그 신인 감독의 패기와 좋은 시도였다. 음. 네 잘했다. 하지만 뭐 선호하진 않는다. 고생했다. 예, 잘한다. 이건 알겠어요. 파이팅해라. 네. 응원한다. 네네네. 근데 저 아까 했던 말 번복할게요. 그 미행 좋아하실 것 같다 했는데 미행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슷한 점이 많군요. 미행이랑 진짜 비슷한 결이어가지고 이게 아, 사실 저도 그 두 분 처음에 봤을 때랑 저 처음 메멘토 봤을 때랑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저는 그 플롯이 이렇게 진행된다를 모르고 봤어요. 그러면 진짜 헷갈리네. 그래서 이게 뭐 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 이거 뭐지? 이러고 봤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그게 하나로 모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이제 어떤 결심을 하잖아요. 이거 스포라서 네. 말을 네. 못하는데 그 결심이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와가지고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작품으로 저는 오.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더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를 전 알고 봤거든요. 이 시간이 전개되는 방식을. 그래서 그걸 알고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알고 개인적으로. 보니까? 네. 사실 모르고 보면 이해를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네, 알고 보니까 더 재밌었고 이게 연출하는 방식이 되게 신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선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방식을 약간 대중화가 돼서 많이 사용하면은 네. 그건 재미없을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약간 신선하고 어색해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네. 중간 지점 향해서 간다는 게 진짜 그것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메멘토가 흑백이랑 컬러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잘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흑백이 과거고 컬러가 현재 이야기인가요? 저 흑백이 네. 흑백이 시간이 순차로 가는 거고요. 순행적으로 가는 아, 컬러는 컬러는 역행. 역행으로 가는 네. 거예요. 이거 테넷이랑 비슷하다. 맞아요. 신기하다. 그 음. 오펜하이머도 사실 이런 역행과 순차 이 방식은 아닌데 음. 그 컬러하고 흑백으로 맞아요. 교차돼서 진행되거든요. 시점에 따라서 맞아요. 그런다고. 네, 그러니까 흑백은 진짜 팩트에만 기반한 완전 다큐적인 아. 내용으로만 진행이 되고 오. 컬러는 이제 논란이 거기에 자기의 사견을 담아서 좀 픽션으로 구성한 네, 그런 장면들로 구성을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참신하고 특별한 시도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논란 영화는 항상 신선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메멘토는 개봉 당시에는 저희가 어렸어가지고 네. 다 어렸잖아요. 그렇죠. 에다님도 어렸죠. 저도 아주 어렸죠. 네. 왜 굳이 저를 이렇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흥행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도 두고두고 회자 많이 되고 웰메이드 영화다라고 많이들 평가가 있는데 그 그쵸.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아까 했던 얘기랑 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런 이야기 구조 자체가 너무 신선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젊은 감독이 만들어낸 거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새로워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주목이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에다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프레스티지가 굉장히 잘 만든 반전 영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메멘토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잘 만든 웰메이드 반전 영화다. 그래서 저처럼 마지막에 결말을 보고 처음에 난해하셨던 분들도 결말을 보고 와 머리가 띵해지면서 맞아요.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연출 방식도 새로워서 많이 주목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엔딩이 진짜 좋았어요. 엔딩. 맞아요. 주인공이 결심을 하게 되는 감정선이랑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고 끝내잖아요. 네. 그쵸. 그게 진짜 좋아가지고 그것도 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이지 않나. 저 그 엔딩 대사 아직도 기억나요. 저도요. You can be my John G.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처음 듣는 대사 같아요. 진짜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저도 역시 비선형적인 그 이야기 네. 구조가 참신하고 또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이제 그 주인공의 설정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설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함으로써 이 관객들도 주인공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어떤 영화적 체험을 선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진짜 관객들에게 인상 깊게 박히게 했던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게 놀란 감독의 두 번째 영화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다룰 영화는 에다님이 뽑은 인셉션입니다. 인셉션은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라고도 뽑히는 명작인데요. 에다님은 혹시 이 영화의 선정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영화가 제가 극장에서 본 논란의 첫 번째 영화이기도 하고 이야. 아주 대단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속의 이야기, 꿈 속의 꿈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되게 몰입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결말 반전까지 해서 극장에서 나오고 나서도 계속 그 여운이 진하게 남는 그런 영화여서 여러모로 기억이 더 많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진짜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인셉션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인셉션은 꿈의 세계 속에서 정보를 훔치는 꿈 도둑 코브와 그의 동료들이 인셉션이라는 난이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영화 너무 유명한 대작이고 영화의 내용보다는 그 표현하는 방식하고 독창성이 조금 더 중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패널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약간 장소가 꿈이 바뀌면서 장소도 많이 바뀌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호님 혹시
좋아하는 장면이랑 영화 어떻게 봤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인셉션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 인셉션도 이제 한스 짐머가 OST를 담당한 영화거든요. 한스 짐머 정말 좋아하시네요. 또 스님뭐 진짜 한스 짐머 사랑해요. 한스 짐머가 만든 인셉션 OST 중에 타임이라고 있어요. 엔딩 음악인데 이게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저 지금도 들어요 가끔 생각나서. 오, 플레이리스트에 네. 이렇게. 저 영화 진짜 OST 팬. 플레이리스트 담아두는 편인데 오. 거기에 5할 이상의 한스 짐머거든요. 진짜 팬이구나. 진짜 그 정도로 좋아하고 솔직히 한스 짐머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화제작 안 됐을 거라 전 장담하고요. 그럼. 생각보다 오케이. 저는 영화에서 음악이 주는 힘이 강력하다고 아, 중요하긴 하죠, 생각해요. 정말. 5할 이상은 한다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한스 짐머 최고고요. 저는 그 좋아하는 장면은 아무래도 무중력 복도 씬이 아, 네, 맞아. 저도 이제 초등학생 때 극장 가서 봤거든요. 오. 근데 그 무중력 복도 씬이 너무 신선한 충격으로 저한테 다가온 그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CG 안 쓰고 진짜로. 그 아, 세트를 맞아요. 만들어서 이렇게 맞아요. 돌려가지고 아니, 비하인드 컷을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그 비하인드로 보니까 웃기긴 하는데 네. 진짜 영화 봤을 때는 진짜 와 쩐다. 진짜. 진짜 맞아요.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신선한 연출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서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이 영화가 꿈이라는 것을 정말 잘 해석하고 요리했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맛있었죠. 아 정말 고급진 맛이었고요. 음. 되게 이제 꿈속의 꿈까지 가잖아요. 아, 그런 네. 소재를 네. 밀도 있게 또 치밀하게 잘 다룬 것 같고 되게 꿈속에는 시간이 현실과 다르게 좀 느리게 간다. 막 꿈이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면 죽는다. 막 또 꿈은 이제 왜 여기까지 도착했는지 그런 전의 장면을 설명하지 않고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재밌고 신선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되게 시각적인 충격도 컸던 것 같아요. 중간에 꿈속에서 도시가 90도로 꺾이는 아, 그 장면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관에서 봤을 때 이럴 수가 있다고 되게 놀랐던. 맞아. 오. 그 연출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에도 그 비슷한 그쵸. 연출이 아, 나왔죠. 맞네요.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 도시가 그냥 사방으로 꺾이죠.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케일이 훨씬 크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쵸. 네. 근데 놀란 영화가 주는 몰입감이랑 맞아요. 웅장함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서 짜치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저는 영화 진짜 보면서 놀란 감독이 진짜 치밀하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이 영화를 놀란 감독의 첫 번째 영화로 봤었는데 네. 이것도 저는 영화관에서 못 보고 그때 어렸어가지고 아. 얼마나 어리신 거예요. 이거 12세인데 이거. 12세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봤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영화를 저도 약간 어린 마음에 벙쪄서 약간 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 영화 진짜 치밀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좋아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코브가 에리어든한테 막 처음에 설명해 줄 때 이게 꿈이라고 말하고 막 폭탄 터지는 거 있잖아요. 아 과일 가게에서 그것도 CG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CG가 아니라서 더 네.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변태예요, 변태. CG를 그 장면 나중에 CG 아니라는 거 듣고 와 진짜 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루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에단님하고 버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치밀해서. 이게 어쨌든 꿈과 현실 그리고 무의식 막 이런 거를 자기가 세계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설정들을 되게 잘 설정해 놔서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디카프리오랑 젊은 여자 에리어든? 에리어든 네네네네네. 씨가 파리에서 네. 설명을 하는 장면 있잖아요. 대사로 설명하는 게 조금 많아서 네. 그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에리어든이 이제 상상을 해서 반으로 접히잖아요. 아까 말한 네네. 것처럼 도시가 반으로 접히는 그 장면이 진짜 초반부에서 좀 강렬했던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딱 확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깊습니다. 엔딩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팽이가 계속 돌아가는 장면이 비춰지면서 끝나는데 혹시 이게 꿈일지 현실일지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이죠. 단호하시네요. 단호하다. 저도 네. 현실. 예다님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어떻게요? 현실인지 꿈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아. 결국 그 상태에서 팽이가 쓰러지기 전에 아이들에게 맞아요. 달려간 그 캐릭터의 마음과 의지가 맞아. 중요하다.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맞는 말이고 동의를 하는데 네. 현실이에요. 맞아요. 왜냐면은 네네네. 그 마지막에 1프레임 정도 토템이 흔들리는 게 나오고 끝나요. 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칭찬을. 근데 진짜 저도 이게 현실일지 꿈일지 너무 궁금해서 VOD 나오고부터 거기를 계속 돌려봤거든요. 오. 근데 진짜 정확해요. 그 1프레임 정도 이렇게 딱
흔들리고 끝나 영화가. 오. 펜이는 원래 돌면서 불균형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되게 균일하게 아, 돌아요. 돌다가 아. 진짜 1프레임 정도 이러고 끝나거든요. 오. 근데 아까 에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토프 놀란이 최근에 이렇게 밝혔어요. 에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요하지 않다. 아, 코브는 애들을 보러 갔고 그게 중요한 거다. 네. 뭐야? 그게 코브가 느끼는 현실이고 약간 좀 애매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해피 엔딩 쪽으로 결말을 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사실 영화의 마무리에서 그냥 팽이가 푹 쓰러지고 끝났으면은 좀 재미없었을 것 아,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아 되게 잘 끄는 것 같아요. 딱 1프레임만 딱 보여주고 1프레임. 집 가서 보십시오. 코브 아버지 있잖아요. 데려가주는 그 그 분이 마이클 시아버지죠, 케인. 시아버지. 아, 시아버지. 네. 시아버지 마이클 케인이 그 감독한테 어떤 게 꿈인지 현실인지 물어봤다고 하는데 마이클 케인이 등장하는 건 현실이라고 했다고 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냥 마지막에 확정이네. 등장. 마지막에 그러면은. 등장을 하니까 아마 현실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장인어른이랑 사이가 되게 좋더라고요. 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 놀란 감독의 대작이 워낙 많아서 인셉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다음 다룰 작품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SF 영화 중 하나인 인터스텔라입니다. 이 작품은 주르님이 선택하셨는데요. 혹시 선정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데 일단 이게 이제 국내에서 유독 1,000만 관객 돌파하고 놀란 감독 작품 중에서 가장 흥행을 했던 작품이라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SF 장르이면서도 가족 영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네, 장대한 이야기인 만큼 할 이야기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터스텔라는 더 이상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그 상황에서 주인공 쿠퍼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우주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루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주라는 공간을 이용한 SF이지만 가족 영화의 느낌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1,000만 관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큰 성공을 이뤘는데 이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주루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터스텔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근데 개봉 당시에는 안 봤어요. 괜히 1,000만 왜요? 영화라서 보기 싫더라고요. 약간 반골 기질이 네. 있으세요, 살짝. 괜히 반감이 들어서. 음. 그래서 안 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놀란 작품 중에서 SF적인 미학을 잘 살리면서도 되게 안에서는 인간에 대한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되게 인류애적인 이야기가 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그래서 좋아요. 따뜻한 감성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한국의 정서와 조금 맞아, 잘 맞아. 맞는? 저도 이 영화가 아마 놀란 영화들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영화였지 않았나 맞아요. 하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셨듯이 가족적인 정서 그런 것도 한국인들의 정서와 좀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영화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봤는데 되게 예매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이거 맞아요. 보러 가는 그 사람이 많아서. 당시에서도요? 인기가 많았어요. 네. 네. 그래요? 제가 이걸 기억한 이유가 되게 맨 앞자리에서 봤어요. 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진짜로? 근데 이때가 이제 영화관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본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었는데 그때 이 영화도 길잖아요. 길죠. 어. 2시간 반일걸요? 네, 그래서 네. 영화 다 보고 약간 뒷목 잡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너무 보고 싶었고 많이들 보았던 영화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특히 좀 학구열이 강한 맞아요, 맞아요. 나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인터스텔라가 좀 약간 공부해야 하는 영화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나. 저도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고 네. 진짜 장대한 우주라는 큰 주제를 사용했는데 그 안에 있는 거는 가족인 보편적인 좀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상업적으로 흥행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나, 그리고 한국인 정서에 진짜 맞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흥행을 한 것 같고 한스진머에 막 나오잖아요. 말하려고 했어요. 아. 백호님과 토스하겠습니다. 네. 아마 같은 얘기해주세요. 의견일 것 같아서. 네, 네. 저 성공 요인은 한스진머가 5할은 했다고 생각하고요. 오할이야. 솔직히 인터스텔라 하면은 음악이 바로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그렇죠. 가장 놀란 감독 영화 중에서 음악이 효과적으로 표현된 영화라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 그 놀란 감독 기획전 했을 때 용화맥 가서 한번 다시 봤는데 보셨어요? 용화맥으로? 아니요. 아니요. 꼭 보십시오. 진짜요? 진짜 압도당합니다 스크린에. 이번 연도에 하나요? 그건 제가 관계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오펜하이머가 개봉했으니까 조만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연말에 아마 할 수도 진짜 있다고 진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음악도 음악이고 그 스크린도 스크린인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본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놀란 맞아요, 감독이. 맞아요. 진짜 논문을 몇 개를 막 읽고 직접 공부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제작진들이 다 같이 그렇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동생이 또 각본을 썼는데 네. 둘이 같이 맞아요. 대학 전공 조나단 공부를 조나단 논란. 맞아요. 네. 그냥 전공 공부를 그냥 했다고. 맞아요. 각본도 좋았고 하여튼 그렇게 자료조사하면서 노력을 했으니까 그만큼 빛을 발한 게 맞아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인류랑 가족을 어떤 선택을 할지도 되게 중요한 감정선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쿠퍼의 상황에 놓이면 패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리고 뭔가 쿠퍼를 떠나보내는 딸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은지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백호님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슬프겠죠. 뭐야? 뭐예요? 너 티야? 티야? 티 맞고요. 아하. 아, 근데 사실 저는 인류를 위해 떠날지 아니면 딸을 위해 스테이를 할지 그 둘 중 고르라면은 저는 무조건 인류 선택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딸을 위해서 스테이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얘기하실지 알고. 왜냐면은 미리 죄송합니다. 제 가족을 고르신 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하는 게 곧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가족을 선택해서 같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인류는 자멸하게 돼 있어요. 쿠퍼였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행성을 찾을 수 있었고 쿠퍼였기 때문에 그렇게 인류의 새로운 터전을 위해서 그런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가족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오래. 나중에 머피 할머니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인류를 선택하는 게 모두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유감스럽게도 네. 솔직히 백호님이랑 거의 비슷해요 생각이. 그렇죠. 인류를 선택하는 게 결국 가족을 선택한다는 게 네. 후대까지 생각한다면은 일단 인류가 살아야 내 딸도 살고 그 후대도 살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같은 좋았어. 의견이네요. 두 분 다 그냥 자식의 입장이라면 슬프겠죠. 슬프겠죠.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아버지의 나이가 돼서야 조금씩 이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이제 저희가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 이해할 그 나이가 되어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사실 슬픈 게 맞아요. 저 그 딸이랑 그 아버지랑 영상 편지 주고받는데 갑자기 딸이 훌쩍 커버리잖아요. 아. 저 진짜 울 뻔했거든요. 그때서 그거 보면서. 주르님은 그러면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바보인 것 같고요. 바보라고요? 저는 가족이 없으면 그냥 희생 당연하죠. 아니 그다음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는 선뜻 인류 선택은 못할 것 같아요. 바보에게 바보가. 네, 그냥 바보 같은 선택이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나보다 그쵸.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기 맞아요. 때문에. 왜냐면 쿠폰 네.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네. 가족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그쵸. 있으니까 그렇죠. 존중합니다. 네, 존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보 2가 말하면 바보 2명이에요. 진짜 바보에게 바보하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그래요? 영화가 아니고 현실로 제가 그렇게 됐을 때잖아요. 네. 그래요. 영화로 다 봤을 때는 네. 앞에 백호님이 말씀하신 건 좀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고 저는 원래 결과 중심주의자예요. 쿠퍼였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다라는 그 가정은 너무 결과론적인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제가 현실에 처음 과정 중심주의자신가요? 과정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좋아요. 그래서 현실에 놓이면 전 도망칠 것 같아요. 가족이랑. 가족이랑. 가족이랑 네, 네. 혼자 도망친다는 줄 네. 알고. 아니 뭐 사이좋게 2대2로 나왔네요. 네. 네. 그래. 놀란 감독의 영화 스펙트럼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증명한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다룰 작품은 녹음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 테넷입니다. 이 영화는 백호님이 선택하셨는데요. 혹시 영화 선택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이유 있고요. 그 인버전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시간을 역행한다는 설정을 보여주는 연출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톤이 건조한 편이거든요. 테넷이. 네. 그 차가운 이야기 속에서 은은히 드러나는 서정적인 정서가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재 자체가 진짜 놀란 감독답게 신선했고 네. 그게 놀란 감독이라서 연출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혹시 영화 줄거리도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와 미래를 오갈 수 있는 인버전을 통해서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토르와 그를 막기 위한 닐과 캣이 전쟁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테넷은 논란의 영화답게 보는 재미도 진짜 쏠쏠했던 영화인 것 같은데요. 혹시 패널분들은 테넷 어떻게 보셨나요? 백호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테넷 재밌게 봤어요. 되게 테넷을 불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저는 맞아요. 꽤 재밌게 봤거든요. 그것도 영화관 가서 봐가지고 오, 그럴 수도 저도. 있겠는데 그 테넷 홍보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그 대사로도 맞아. 있잖아요. 네, 저도 이해하지 않고 느꼈고요. 사실 자의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아. 네. 이해를 못해서 느낄 수밖에 없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근데 느끼기만 했는데도 저는 몰입해서 재밌게 봤어요. 되게.
이런 어려운 소재를 가지고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건 놀란 감독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에다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걸 용산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네. 진짜 시각적인 재미가 너무 대단해서 맞아.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재미를 느꼈던 네. 그런 영화였고 되게 소재도 신선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좀 신선하죠. 되돌아간다 네, 이런 네네네. 것들. 그래서 뭔가 되게 정말 오랜만에 어디서 보지도 못한 새로운 연출 그런 그러니까. 소재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난 것 같아서 재밌었고 그럼에도 좀 너무 어렵긴 했어요. 이거를 맞아요. 용화함에서 보고 일반관에서 보고 그렇게 두 번을 봤는데 네. 그런데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제 자신에 너무 화가 나고 약간 아니, 짜증이 맞죠, 났던 맞아요. 영화가 이해 못하게 만든 거 맞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동진 평론가랑 김상욱 교수님이 네. 같이 이거 해석하신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맞아요. 보고 조금 어렴풋이 좀 이해할 수 있었던 어.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럼 주루님은 보셨어요? 저는 이게 이제 논란 작품 중에서 처음으로 극장에서 봤던 영화예요. 오. 진짜요? 네, 이거가 처음이었고, 네. 근데 백호님의 의견이랑 똑같아요. 음. 이해하진 않았고요. 네. 느낌만으로도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음.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영화를 보다가 네, 안 하셨어요, 다들? 전 안 했어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그냥 전 진짜 심각하게 해서 뒤에 약속을 다 취소하고 집으로 갔거든요. 오. 그 정도. 아이맥스로 봤어요? 네, 아이맥스로 봤어요. 오.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현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전쟁 장면도 나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거기서 멀미를 시작했거든요. 다음부터는 그 귀밑에를 붙이고 네, 그래야 될 것 관람을 같아요. 하시는 게. 네, 그래서 네. 근데 물론 난해하니까 비판이 있는 것도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는 생각하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 불호평이 많은데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재밌었다. 근데 좀 재밌어요. 책임감은 없어요. 아, 설명을 놀란 감독이? 못해. 근데 그건 맞아요. 음. 저도 인정을 해요. 좀 자기도 이해를 못해. 관객들에 대한 배려심이 아, 조금 맞아. 부족한 음. 느낌이라고 네. 할까요? 혹시 더피님 보셨어요? 네, 저만 영화관에서 안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최근에 봤는데 진짜 저도 재밌게 봤는데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어렵죠. 맞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맞아. 몇 번 더 보면 더 재밌어질 것 같아. 그리고 유튜브로 막 해석하는 영상 찾아봤는데 네. 근데 거기서 전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짜증이 나가지고 어. 그 영상을 보는데도 해석을 해주는데도 아. 이해를 못해서 짜증이 나가지고 약간 짜증나게 하는 영화. 네. 어. 근데 또 보고 싶은 영화 맞아 맞아. 재밌었던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신 게 너무 난해하고 불친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간 다른 영화들에 비해 흥행성이 떨어지는 거랑 귀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흥행이 미미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그냥 코로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가 가장 극심할 때 개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봤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코로나가 없었을 때나 아니면 지금 개봉했으면 그래도 500만 넘지 않았을까? 최소 600만이었을 거예요. 그때 200만이면은 네. 지금은. 근데 저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한스 짐머의 부재. 맞아요. 이게 네. 듀н 때문에 작업 네.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스 짐머가 그 사정이 있어서 작업에 참여를 못하고 이제 자기 사단에 있는 루드윅 고란슨이라는 음악 감독을 이렇게 추천해서 그분과 작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논란 영화가 보여줬던 그런 음악들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음악이거든요. 되게 독특한 음악이에요. 그 덩케르크랑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맞아요. 할 수도 있는데 음. 멜로디가 없고 그냥 리듬감만 이렇게 극대화돼서 맞아요. 극대화된 음악이 나오는데 이게 음악이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테넷을 끝까지 그냥 인버전 시킨 것처럼 거꾸로 이렇게 오. 편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음악이 거의 똑같아요. 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악이 신기하긴 한데 한스 짐머처럼 그렇게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그런 음악이 없었기 때문에 살짝 좀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너무 어렵기도 하죠. 사실 영화가. 맞아요. 저는 집에서도 2번 정도 더 보고 총 한 4번, 5번 본 것 같은데 아직도 이해 안 가는 장면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만 더 친절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더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어려운 영화를 이 정도의 스케일로 만들어내는 논란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논란의 입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네, 지금까지 논란의 영화들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았는데요. 워낙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잘 만드는 감독이라 패널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영화가 각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들 논란의 최고 영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백호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말을 하자면은 저는 다크나이트입니다. 제가 배트맨을 좋아하기도 하고 원래 그 다크나이트는 어떤 히어로 영화의 경지를 벗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어떤 그 틀을 깼다는 의미에서 저는 최고작이라고 꼽습니다.
에다님은 어떤 작품이 최고예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인셉션을 뽑고 아, 싶고요. 좋죠. 네. 역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되나 봐요. 극장에서 본 논란의 첫 영화이기도 하고 네. 진짜 꿈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고 영화랑 뭔가 꿈이 좀 닮아 있는 지점이 좀 있잖아요. 뭔가 네네. 시간도 현실과 다른 속도로 흐른다. 뭐 사건의 인과관계도 조금 뒤틀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점들이 있는데 영화에서 그런 꿈이 구현이 되니까 더 재밌고 흥미로웠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좀 끝나고 나서도 잡게 하는 그런 여운 그런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는 메멘토가 좋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최근에 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나이트랑 뭐 테넷 몇 번 더 보고 오펜하이머도 보고 그러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메멘토가 좋았던 이유는 엔딩이 진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다 보면은 결국 이래서 이랬구나 이러면서 퍼즐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짜릿함이 좋아가지고 메멘토가 제일 좋았습니다. 짜릿한 영화. 네. 주루님은? 네, 저는 인터스텔라가 가장 좋았는데요. 음. 일단 논란 작품 중에서 가장 각본적으로 완성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그런 SF적인 요소도 잘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논란 작품 중에서 가장 따뜻한 느낌이 강해서 저는 약간 이런 인류애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애작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영화랑 별개로 논란의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연출 같은 거는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앞에랑 똑같긴 한데 메멘토이거든요. 마지막 엔딩 씬 때문에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자막에 이렇게 뜨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러고 맞아요. 딱 끊기잖아요. 그게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강렬하긴 해요. 네. 논란 영화가 엔딩이 다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마무리를 잘하죠. 네. 주르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이제 작품 중에 별로인 쪽에 속한 테넷에서 영화 후반에 막 네. 전쟁이 되게 크게 일어나요. 네, 맞아요. 그 알죠? 그 인버전 돼서 다 네, 나오는 네. 거. 네. 거기가 정말 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맥으로 그렇죠. 보니까 훨씬 더 그랬고 그때 진짜 멀미가 최대에 달했는데 참으면서 나를 봤어요. 멀미하게 하는 영화라니. 맞아요, 딱 그거예요. 네. 배에서 보면 안 되겠네요. 네. 그게 좋았습니다. 네. 그 배에서 보면 이제 슬픔의 삼각형 그렇게 되죠. 그것처럼. 네. 저도 말을 하자면은 저는 다크나이트를 최고의 영화로 꼽았는데 다크나이트 제외하고 말을 할게요. 네. 저는 프레스티지 엔딩이 좋았거든요.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근데 논란 영화들 중에서 제일 비현실적인 엔딩이에요. 제일 비현실적인 소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신선해서 좋았던 것 같고 하나만 더 말할게요. 네. 저는 그 테넷의 초반 오프닝 시퀀스 있잖아요. 오페라 극장. 맞아요. 진짜 압도. 진짜 용화맹에서 보고 맞아. 음악이 팡팡 터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빰빰빰빰빰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바로 몰입이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에다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인터스텔라에서 뽑고 싶은데 응. 아까도 백호님이 살짝 언급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이 일행이 물 행성에서 약간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약간 지구에서의 시간이 몇십 년이 흘러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쿠포가 이제 위에 올라왔을 때 그 몇십 년간의 그 메시지 아. 이걸 확인하는 장면이 되게 슬픈 장면은 보통 후반부에 많이 나오는데 되게 중반부에 깜빡이도 없이 그게 들어와가지고 맞아. 약간 시간의 경과 몇십 년의 세월을 한 번에 압축하고 마지막에 이제 안 등장하던 딸이 다 커버린 딸이 갑자기 자기 아버지 나이가 된 생일이어서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슬펐고 아마 논란 영화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슬펐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 매튜 맥커너의 연기가 압도적으로 좋기도 했죠. 맞아. 실제로 지금 막 짤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 정도로 연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역시 연기는 리액션. 네, 각자 뽑은 영화 장면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공감되기도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놀란 감독이 영화 만들 때 CG 없이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현실주의적으로 막 다크나이트 트럭이나 인터스텔라 황사가루 같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훨씬 현실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CG 쓰는 영화보다 훨씬 그 몰입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초심을 제발 안 잃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이렇게 즐기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다 터트려야 되고 병원도 터트리고 비행기도 떨어뜨리고 비행기 부딪히고 막 이거를 돈도 많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즐기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그래도. 네. 저도 같은 입장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맞는 것 같아요. 네.
CG 처리했으면 아마 이 정도로는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네. 맞죠. 주루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조금 논란이 아니었으면 되게 꼴값 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컨셉이 아니라 이건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맞아. 논란 자체가 인정해줘야 돼요. 뚝심. 네, 그래서 전 인정하겠습니다. 지조 있는 남자. 네, 주루님에게 인정받은 남자 네. 오. 크리스토퍼 놀란. 오. CG 처리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한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 에피소드 있나요, 에다님? 보니까 놀란 감독이 스마트폰을 안 쓴대요, 개인이. 그리고 이메일도 안 쓴다고. 아, 이메일도. 네, 그래서 뭐 대본 보낼 때도 직접 전달하는 걸 선호한다 뭐 아.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는 촬영 현장에서 다른 스태프들도 핸드폰 못 쓰게 한다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일하는 건 좀 피곤하다.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진짜 사람이 아날로그 있어요. 사람. 네. 그 저는 이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놀란 감독이 스타워즈 영화 한 편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조합이 상상이 안 가거든요. 매칭이 잘 안 돼요. 크리스토퍼 놀란하고 스타워즈 프랜차이즈 뭐지? 안 그려지죠, 잘. 네, 진짜 하나도 안 그려져서 은근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네, 놀란 감독이 그리고 맡으면 진짜 기깔나게 잘 만들 것 맞아요, 같아서 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스타워즈 캐릭터 중 한 인물을 약간 스피노프처럼 그리는 걸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8월 15일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하는데요. 킬리언 머피, 맷 데이먼, 로다주 등 다양한 거물급 스타들이 나오고 무엇보다 놀란 감독의 영화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혹시 오펜하이머 기대가 되시나요? 완전 기대 중이고요. 저는 기대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로버트 줄리어스 오펜하이머의 일생을 그린 영화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만 들었을 때는 전체 풀 IMAX 분량으로 찍을 필요가 있었을까? 맞아요. 네. 이 생각이 드는 영화거든요. 그쵸. 네. 근데 전체 분량을 풀 IMAX 비율로 찍었대.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 영화 같은데 왜 그랬을까? 맞아요. 그게 네. 또 이제 자기의 고집일지 아니면 아. 좋은 결과로 나올지 아. 궁금해서 저도. 근데 평식이 형님께서 8점 줄 정도면은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야, 영화를 맞아요. 만들어 놓은 게 아닐지.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맞아요. 되고 제가 제가 감히 예언 하나 하면 네. 이 영화로 놀란 감독 아카데미 감독상 그리고 오. 킬리언 머피 최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 근데 노미네이트.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킬리언 맞아요. 머피는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연기력에 대한 말도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저도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영화 촬영이 57일 만에 끝났대요. 에? 진짜요? 네, 57일 만에 끝났다고 봤는데 얼마나 혹사시켰어요. 고생을 많이 시키. 근데 영화가 엄청 길잖아요. 맞아요. 2시간. 3시간. 아, 3시간. 3시간. 네. 근데 만약에 이 영화가 진짜 성공을 한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천재라는 걸 진짜 입증하는 그쵸.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기대돼요. 저도 뭐 논란을 좋아하진 막 최애 감독은 아니지만 네. 역시나 기대는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 그 당시에 맨해튼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맞아요. 좀 화를 내면서 저도 EBS 뭐 거기에 있어요. 음. 그 오펜하이머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봤습니다. 네. 또 화를. 오늘 저희 다 화가 많네. 네네. 2부에서는 메멘토, 인셉션, 인터스텔라, 테넷 총 4편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펜하이머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짜 엄청난 감독이구나라고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의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해 최종 단평과 함께 각자 별점을 매겨볼까요? 일단 저부터 평을 해보자면 한 줄 평 먼저 하겠습니다. 놀란의 영화는 매번 놀랍다. 왠지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죄송해요. 실패한 드립이었고요. 예. 근데 저는 진짜 진심이에요. 놀란의 영화를 항상 보면서 놀란 건 제 자신이었어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진짜 이제 요즘 영화계가 그 영화 나오는 거 보면은 새롭다, 신선하다 느낄 만한 작품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놀란 영화들은 항상 볼 때마다 신선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평을 생각해냈고요. 저는 10점 하겠습니다. 오, 네. 만점. 왜냐면은 크리스토퍼 놀란이 은근히 다작을 한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작품들이 다 평가가 괜찮잖아요. 맞아요. 좋잖아요. 꾸준하죠, 진짜. 네, 그 이렇게만 하면은 진짜 그 예전에 누벨바그 작가주의 시대 때 불렸던 사람들처럼 네. 진짜 어마어마한 명성을 쌓을 수 음. 있는 잠재력이 엄청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서 음. 주식 가치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10점 드리겠습니다. 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네. 맞아요. 아직 50대니까. 네. 저도 이제 백호님처럼 네. 놀란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라고요. 하지만 최애는 아닌 감독. 네, 하지만 네. 최애는 아닌. 네. 그래서 6점 드리고요. 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거 맞아요?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거의 다 챙겨갔어요. 아 그래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크리스토퍼 놀란. 이렇게 할게요. 뭔가 애매하네요. 아, 근데 6점 네. 좀 짜다. 한 7.5는 줄만 하지 않나요? 6점으로 갈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개인 오. 그 네. 감상은 다른 거니까. 네. 더피님은 별점 어떻게 되세요? 저 한 줄 평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가장 오, 잘 어울려요. 괜찮은데? 좋은데? 우리가 100번 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네. 한 번 보는 게 낫고 오. 한 번 보는 것보다 용감에 가서 2번 보는 게 더 난 오. 야. 감독이다. 그냥 한번 봐라. 예, 설명이 그냥 필요 없다. 설명이 필요 없다. 별점은 7.5점 드리겠습니다. 오. 좋네요. 안 본 영화가 많아서 음.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은 네. 항상 진짜 기대가 되는 감독, 항상 음. 새로움을 주는 음.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현재까지 왓챠피디아의 롤란 감독의 영화 평점을 다 살펴봤고 그걸 평균을 좀 내봤습니다. 오, 내봤더니- 정확하네요. 네. 네. 세계적이야. 8.1 정도가 났거든요. 오. 높네요. 네, 그래서 8점으로 하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반올림해서 네. 아, 좋습니다. 롤란 감독 8점이고요. 음. 한 줄 평을 하자면 꿈 같은 영화, 영화 같은 꿈, 그 속에서 헤매다 깨어났을 때 논란. 뭔가 오. 진짜 인셉션 팬이 작성할 법한 그런 평이네요. 네. 네, 그럼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펜하이머 OST 루드윅 고한슨의 Can You Hear the Music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에 대해 파헤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세계에는 유능한 감독이 워낙 많지만 놀란만큼 작품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잡은 감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가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얻어내는 연출가인 것 같아요. 푹푹 찌는 여름 시원한 영화관으로 발걸음을 옮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8월의 한 주는 오펜하이머를 기대하며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실망하는 일, 그리고 실망하더라도 또다시 기대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매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더피, 패널의 에단. 주르 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